네. 그 다음에 리서치 쓰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리서치 쓰임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다양한 리서치 쓰임들 중에 뭐 제가 요 수업에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여러 가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성공 요인은 어떤 게 있고 뭐 장애 요인은 어떤 게 있으며 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리서치 쓰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그 중에 또 약간 진짜 약간 뭐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가 어떤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경영적인 관점의 경영학 이론에서 최신 경영학 이론 중에 하나인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요거하고 DT를 연결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가,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의 디지털 케이퍼빌리티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반대로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 케이퍼빌리티라는 거는 뭐 경영학에서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90년대 초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리소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리소스 스트래티지. 그래서 90년대는 기업이 어떤 리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 전략의 사조였고, 그래서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 뭐 휴먼 리소스나 혹은 무슨 기술에 대한 리소스 또는 장비나 또는 자본에 대한 리소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영 전략을 많이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거의 익스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리소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케이퍼빌리티니까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은 코어 컴피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핵심 역량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그쪽에만 리소스를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리지디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경직성.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하고 잘하는 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게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적으로 케이퍼빌리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관점이 될 거고 최근에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능력,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그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리서치 쓰임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 뭐 DT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될까? 어떤 기업들이 그런 걸 잘 알고 있을까라고 할 때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가지고 얘네들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기업이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 요거를 어, 구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DT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어떻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조금 더 잘 관리를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게 리서치 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메인 케이퍼빌리티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노버티브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센싱 케이퍼빌리티.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기술이냐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라는 것을 센싱하는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그것을 받아줘서 혁신하는 케이퍼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인터그레이티브 케이퍼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를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 역량 그리고 센싱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디지털 플랫폼이나 에코시스템, 이런 관점에서 이 다이내믹 캐퍼빌리티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인티그레이티브 캐퍼빌리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래서 이 인티그레이티브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리소스들을 우리 쪽에 갖고 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요 역량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이쪽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흡수 능력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또 그 차이점들, 기업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아주 미시적인 기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DT가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그 기초적인 미시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케이퍼빌리티에 관련된 거니까, 디지털 케이퍼빌리티가 DT에 작용이 돼서 실제적으로 얘네들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세부적인 기초 내용들, 프로세스들,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그런 연구들은 아직 많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전히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뭔가 뭐랄까 피상적인 것들 연구가 많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디지털 케이퍼빌리티가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핫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도 많이 있으실 거고,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관점의 연구들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DT 성숙도 평가 모델이고요. 이거는 연구적인 것도 많이 돼 있지만 되게 프랙티컬하게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컨설팅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기업을 진단을 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 주는 게 가장 초기 단계의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이 성숙도 평가 모델을 만들고 그걸 진단해 주면서 당신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하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아카텍의 인더스트리 4.0 머추리티 인덱스입니다. 요거는
뭐 부르는 말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우리는 DT라는 거를 인더스트리 4.0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카텍의 이런 모델들이 아주 뭐 선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단체, 여러 기관에서 머추리티 인덱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아카텍에서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진단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은 많이 안 쓰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대부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라운하퍼 뭐 이런 기관들이 참여해서 머추리티 인덱스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생산 쪽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하고 관리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구조, 기업의 프로세스, 기업의 개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또 기업의 구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원, 정보 시스템, 문화, 조직 구조 이렇게 나눠주고 기업의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발, 생산, 물류, 서비스, 마케팅, 판매, 밸류체인에 있는 이런 단계들별로 이건 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뭐 단계들별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개발은 조금 부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원이 이 6단계 중에 아카텍 모델은 성숙도 단계를 각각 6개로 나누고 있어서 전산화 수준이냐 아니면 연결돼 있냐 눈으로 보이는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보여주냐 또 트랜스페런시를 가시성에서 조금 더 넘어간 게 투명하게 데이터들이 숨어 있지 않고 또는 그 프로세스가 숨어 있지 않고 다 오픈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측력이 어느 정도 높은지 또 적응성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그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 안에서 어떤 옵티말을 찾아가는가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뭐랄까 인텔리전트한 거죠. 여기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전산화 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위쪽으로 갈수록 성숙도가 되게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조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이런 자원, 디지털 기능, 커뮤니케이션, 디지털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고 정보 시스템이 자기학습 정보 처리, 뭐 정보 분석을 자동화한다든지 또는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각각 평가를 해보는 거죠. 뭐 시스템 통합 그리고 조직 구조 내부 조직과 가치 네트워크 내의 동쪽 협업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 문화 역시 뭐 리더십 관점과 컬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변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가 리더십이나 뭐 혁신에 대한 개방성, 가치, 사회적 협력,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및 정보 시스템 혁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성숙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좀 크게 볼까요? 네, 그다지 뭐 크진 않지만 여기에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네 가지의 영역별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포인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적 영역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4개의 뭐 녹색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 기업이 지금 각각의 기업의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성숙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이런 스트럭처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아까 여기 그 얘기입니다. 설문지를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대부분이 성숙도 평가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한테 어느 수준입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평가하는 그 과정에서는 평가자가 가서 외부의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의 반경이 클수록 회사의 성숙도가 높습니다.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성숙도가 높습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아까 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죠? 여기에 기업 프로세스 5가지 영역, 개발, 생산, 물류 서비스, 마케팅, 판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얘네들 각각 뭐 서비스, 로지스틱스, 프로덕션, 디벨롭먼트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각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거를 여기 6단계 중에 얘는 몇 단계, 얘는 몇 단계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질문에 대해서 6점 스케일로 해놓고 각각의 수준에서는 어떤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느 수준에 맞는가라는 거를 여기에 설명을 보고 체크를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기능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구조적 영역에서 4가지 구조적 영역, 또 뭐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되겠는가, 이거를 전략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 4가지로 나눠 놓은 그 단계에서 동일한 성숙 단계 달성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머추리티 스테이지가 어딘가라는 걸 보고 각각의 영역별로 여기 지금 4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어떤 거는 뭐 되게 많이 돼 있고 어떤 건 적게 돼 있고 이런 것보다는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머추리티 레벨로 요 바깥쪽으로 컨시스턴시를 갖고 그 머추리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치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직, 리소스, 컬처, IT 시스템 이런 걸로 나눠 놓고 우리가 얘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수행해야 되는 대상별로 얼마나 이쪽으로 가져야 되겠는가.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6단계를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네. 네. 전사나 연결성, 가시성, 투명성, 예측력, 적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측력까지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성, 지금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연결성, 또 가시성, 투명성. 지금 요 앞에 또 단계 쭉 있습니다. 얘가 아마 2, 3, 4단계겠죠? 5, 6단계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뭐 가지도 못하니까 그리지도 않았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오르거니제이션 혹은 뭐 리소스 이런 게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서 조치를 식별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단계가 IT 시스템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지금 현재는 IT 시스템이 투명한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컬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컬처를 어떻게 계속 발전을 시킬 수 있을지, 또는 뭐 오르거니제이션에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발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로드맵으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방법이 싱가포르의 쉬리라는 인덱스입니다. 스마트 인더스트리 레디니스 인덱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얘네들도 2017년 아까 아카텍도 2017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 싱가포르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싱가포르는 사실 정부 쪽에서 정부 주도로 이런 인더스트리 4.0 개념의 성숙도 진단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은 처음에는 이 시리를 정부에서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한번 셀프 어세스먼트 해보세요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실제로 컨설팅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이제 좀 탈피해서 얘들이 서비스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모델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 싶어서 좀 모델 그 메소돌로지 같은 것들을 조금 오픈해주고 또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결국은 뭐 컨설팅이라는 게 레퍼런스 싸움이니까 스마트 팩토리 구축한 그 평가한 그런 레퍼런스를 주면은 제가 이제 분석할 때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비교도 하고 하려고 얘기를 해봤더니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리 가지고 평가해주는 이런 서비스 그 지사라고 할까요? 지점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고 한번 저보고 해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리 모델에서는 세 가지 블록으로 나눠서요.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세스 밑에 3개 오퍼레이션, 서플라이 체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혹은 연결성 기술, 인텔리전스 기술이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는가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는 요게 각각의 사람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관점 그리고 조직의 구조와 관리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에 보면은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요거를 세부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 있고요. 서프라이 체인은 허리젠탈 인티그레이션 정도.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이런 세부적인 통합의 정도를 물어보는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술은 샵플로어의 자동화, 연결성, 인텔리전스 그리고 기업 수준의 경영 관리 수준에서 뭐 ERP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돼 있고 또 각각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고 또 지능화된 결과를 주는가 그리고 시설 설비 측면에서 자동화 등등을 보는 이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직은 조직 내에 어떤 워크포스 러닝 그러니까 학습 측면에서 각각의 탤런트들의 레디니스를 보는 거죠. 디지털 도입 수준이 각 개인 워커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가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 또 콜라보레이션 돼 있는지 또 전략 수준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잘 구축이 되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요. 각각에 대한 그 레벨들, 수준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오퍼레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다, 정의돼 있다, 디지털화돼 있다, 디지털에 의해서 통합이 돼 있다, 자동화가 돼 있다, 인텔리전트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각각 정의를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고요. 오토메이션도 그렇습니다. 전혀 자동화가 안 돼 있는지 기본만 돼 있는지 진보된 형태인지 아니면 풀로 오토메이션 돼 있는지 그걸 플렉서블하게 상황에 맞춰서 자동화를 시켜주고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자동화들이 수렴이 돼서 연결돼서 자동화의 연결 뭐 커넥티비티도 있겠지만 각각의 기기들이 각자 수렴화되어 있는 상태로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물어본다는 거죠. 인텔리전스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진단만 하는지 예측하는지 또 적응형 결과물들을 상황에 맞게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결과물을 주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들은 이제 비교를 해줍니다. 특히 여기에 뭐 시리 머추리티들이 산업마다 어느 수준의 머추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뭐 베리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평가 요소들마다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높은지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만 요 머추리티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비교해 주는 거죠. 반도체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푸드 앤 베버리지 이쪽은 상대적으로 머추리티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들은 산업 평균적인 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이런 셀프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라졌습니다. 얘들도 자기들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전체 기업들의 베스트 인 클래스 어느 정도 각각의 평가 요소마다 어느 수준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어딘가라는 거는 여기 회색으로 막대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평가한 기업들 중에 가장 높은 기업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의 평균 여기 에너지 앤 케미칼 인더스트리인데 평균적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브로드 미들이라는 거는 전체 기업 대상으로 평균 그리고 버텀 퍼포머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줘서 이 업계 표준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요 전체 기업들의 평균 그리고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의 평균 그리고 우리 현재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 평균과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 기업이 지금 어떤 건 잘하고 있고 어떤 건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런 시스템화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도 컨설팅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서 일종의 컨설팅 그 필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패드에 몸담고 싶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인덱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BCG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이런 인덱스를 만들고 있죠. BCG에서 2018년에 개발한 디지털 성숙도 진단 도구고요. 얘네들도 뭐 비슷합니다. 동료, 업계 평균, 디지털 리더, 기타 그룹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얘네 되게 좀 프랙티컬한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전략, 고객에 어느 정도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장 진출의 기회는 어느 정도를 제공하고 있을까, 오퍼레이션, 지원, 새로운 디지털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작업 방식의 변경, 데이터 기술 능력 활용, 통합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거를 각각 디지털 참가자인지, 디지털 문맹인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리더인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분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각각 요거를 평가를 한 다음에 얘는 조금 디지털 참가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리더인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앱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피드백, 평가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전체적인 점수, 업계 내에서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점수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각 평가 영역마다 평균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BCG의 그 DAI라는 거는 계속 뭐 형태가 컨설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영역으로 보면 여기에 스트래티지 관점, 그리고 디지타이즈라고 했네요. 디지타이즈를 어느 정도 핵심 그 밸류 체인에서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이네이블러로서 약간 밸류 체인에 얘는 뭐 메인이고 얘는 서포티브 액티비티 정도로서 조직과 사람,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에코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동종 업계에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업들의 디지털화 수준도 우리 기업의 디지털 엑셀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의 수준도 그 기업의 DT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그로스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같은 것들을 이 디지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고 이제 수준 진단을 해주는 거죠. 투이 컨설팅이라는 국내의 기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도 수준 측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준을 측정하고 목표 수준과 비교해줘야 되고, 동종업계 참조 기업과 비교해줘야 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제를 진행해야 되는지 실행 프로세스하고 또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얘들도 수준은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6개 수준이냐 또는 5개 수준이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얘들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작했는지, 또 어느 정도 도입했는지, 확산 단계인지, 확산해서 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통합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로 수준을 나눠 놓고 있고, 진짜 컨설팅 같은 워딩이죠. 그 다음에 영역으로 나눠서 어느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하고 있는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 컨텐츠를 만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관점, 분석을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지, 생태계는 어느 정도를 구축을 해주고 있는지, 또 디지털 역량 기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디지털 역량 자체에 대한 대상, 이걸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별로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은 어딘데 이거를 어디까지 높여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되는지를 컨설팅 해주는 걸로 투이 컨설팅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글쎄요, 이게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더 활용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라는 표준이 있죠. 기술 표준원에서 만든 그런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9001X였나?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 표준원에 가보시면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그 모델에 대해서 표준화된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네 가지로 나눠놓고 있죠. 조직, 프로세스, 기술, 또 성과라는 것까지를 포함을 시켜놨고요. 리더십과 전략이 어느 수준인가. 여기서는 이제 설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영역마다 배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서는 제품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운영 이런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이런 디지털화시킨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매니팩처링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한정시켜주고 있고 각각의 기업들이 공장에서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에서의 수준 그리고 설비 자동화의 수준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점수를 좀 많이 책정해 놓고 있고 각각 요 세부적인 질문들을 또 만들어 놓고 세부 평가를 해서 정보 시스템의 수준과 설비 자동화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성과 관점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더니 어느 정도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라는 것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썸해서 오버럴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뭐 1000점 만점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는가 아마 이걸 다 더하면 1000점은 안 되겠죠? 좀 제가 이걸 만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뭐 몇 분은 알고는 있는데 뭐 어쨌든 이게 다 더해서 1000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00, 300, 500, 1000점 되나? 600, 700,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전체 점수 중에 몇 점 정도를 보이고 있는가라는 오버롤한 점수하고 또 각각의 영역별로 몇 점인가라는 것들을 다 평가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강한 점, 약한 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도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디까지로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성숙도 평가 모델 관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하고 인더스트리 4.0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의문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하고 인더스트리 4.0의 성숙도 평가는 말 그대로 약간 매니팩처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그 성숙도 평가를 하는 모델들 저도 몇 년 전에 그걸 만드는 거를 참가를 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뭐 이게 완전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또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더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런 걸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성숙도 단계도 한번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고 그거를 산업별로 또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주는 이런 사례 분석 같은 것들도 해주면 그것도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연구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반적인 어떤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빌딩 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 요인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성공 요인들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장애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고 또 관련된 연구들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특히 제가 성숙도 평가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실제 필드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때 혹은 뭐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